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얼반 미니스트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대로 우리 사회 구조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불평등이나 어떤 구조적 차별 중에 이제 희생양에 대한 것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희생양이라는 것, 영어로 scapegoat라고 하는데, 이 scapegoat라는 것은 사실 성경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성경적인 개념으로 이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유대교의 그 속죄를 바라는 그런 속죄 제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양을 두 마리를 준비를 하는데, 한 양은 잡아가지고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두 번째 양은 그 죄를 이렇게 죄를 상징하는 이제 상징물을 입혀서 광야로 홀로 이렇게 보내게 돼요. 그래서 그 양이 세상 죄를 지고 와서 이제 그 양이 뭐 들짐승한테 죽을 수도 있고, 그 양이 뭐 살 길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죄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지고 광야로 나가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죄가 이제 떠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래서 스케이프고트, 실제로 그 양 자체는 어떤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게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 사회 구조상을 이렇게 보면 지금 자본주의 사회 구조를 자체가 어떤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 아니면 뭐 자본주의 이전의 왕정에서도 그렇고 뭐 신분제를 가지고도 이렇게 있었는데, 그 모든 사회 구조들이 하위의 계층의 사람들을 상위 계층이 이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위 계층을 말하자면 희생양 삼아서, 발판 삼아서 상위 계층이 권력 구도를 다지거나 아니면 뭐 부의 재산의 축적을 이렇게 한다. 그래서 사실상으로는 여러분, 이 희생양이라는 것은 그런 거창하게 사회 구조, 뭐 사회 전체의 모습에서만 찾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 내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왜? 가정에서 보면 그런 얘기 있죠. 쟤만 아니면 우리 집 가족들이 다 평안한데, 사실상 그 아이가 문제이기 때문이 아니고 그 가족이 문제예요. 가족 전체가. 그러니까 상담하는 현장에서 상담사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면 흔히들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 문제아는 없다. 뭐가 있느냐? 부모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부모에게 받은 어떤 어렸을 때 받은 영향이나 상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가 문제적 성향을 갖게 되고, 그 성향이 나중에 사춘기나 이럴 때 이제 표출이 되게 되면서 이제 문제아라고 세상에서는 낙인을 찍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사실상 힘의 논리, 파워의 논리입니다. 가정 내에서도 힘이 있느냐 없느냐, 권력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힘의 구조가 있어서 힘이 있는 사람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게 되는 게 많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들이 연합하거나 아니면 어떤 뭉치게 되는데, 그런 뭉치거나 그런 이유, 그 힘이 있는 사람들이 힘 대 힘이 부딪히면 갈등으로 그 가정이나 직장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온전히 남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공동의 타겟을 만드는 거예요. 힘이 약한 사람. 그러니까 보복이나 싸움이 되거나 갈등 구조를 만들어도 늘 억눌려 있을 만한, 그 대체적으로 이제 하위 계층이나 아니면 힘이 없는 약자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 공동의 타겟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모든 갈등과 모든 안에 있는 외부적인 힘의 어떤 불순한 그런 불순물들을 다 그쪽으로 쏟아내는 거예요. 그럼 혼자 감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힘이 있는 두 사람은 공동의 타겟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자연스럽게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부딪힐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왜? 그들의 갈등이나 잘못된 부딪힘으로 인한 어떤 부작용들을 약자가
타겟이 된 사람이 다 떠맡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누군가가 희생양이 있을 때에 희생양을 제외한 나머지의 사람들이 다 어떻습니까? 다 평안하게 보낼 수 있다, 지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희생양의 어떤 그런 구조들이 이제 사회 구조적으로 이렇게 딱 자리가 잡혀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 면에서는 선한 것도 없고 악한 것도 없습니다. 뭐 악한 사람들이 연합해서 선한 사람을 괴롭힌다 이런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본능적으로 어떤 부과된 위험이나 갈등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자기들이 잘못돼 있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희생양을 삼아서 그 사람을 압박하거나 아니면 심리적 상처를 준다는 것 자체를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대외적으로나 다른 사람들한테 대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어때요? 신사적이고 젠틀하면서도 그리고 굉장히 착한 사람 심지어는 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지만 그 안에 내부에서 볼 때는 어떤 타겟을 잡고 희생양을 잡고 그 희생양에게 푸시를 하고 희생양을 찍어 누르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잘 모른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런 사회 구조적인 문제나 아니면 사회 구조적으로 그 어떤 자본주의 사회적인 문제다. 뭐 집단 전체의 문제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올 때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구조 자체가 그래서 상위와 하위, 인간 사회가 그래서 상위와 하위로 나눌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상위는 하위를 발판으로 더 많은 것을 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상위가 하위를 더 베풀어 줘야 되고 생각해 줘야 된다는 식의 어떤 그런 구분법이나 분류법이 늘 있어 왔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다. 개선이나 변화의 여지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게 되기가 쉬워요. 특히 사회 구조적인 어떤 저희 얼반 미니스트리에서는 사회 구조적 악이라고 하니까 히든 데블이거든요. 숨겨진 악인데 이 숨겨진 악에 대해서 변화나 어떤 개선이나 변화의 여지가 없다. 인간 사회가 존재하는 한 다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러분 그것은 뭐라 그럴까요? 손을 쓰지 않는 책임 회피의 한 방편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건강한 가족은 어떤 가족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가부장적으로인 아빠와 그다음에 그 밑에서 눌려지는 엄마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겠지만 실제로 가장 건강한 가족은요. 파워의 관계, 역학의 어떤 집단 역학의 관계에서 봤을 때 힘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역할이 자주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고 그러니까 자유스럽게 바뀌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이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돼서 끌고 가기도 하고 또 상황이 바뀌면 이 사람이 다시 힘 있는 사람이 돼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끌고 가기도 하고 이렇게 파워의 움직임이 다이내믹하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것들이 이렇게 움직임이 그렇게 많은 것이 건강한 그건 건강한 사회고 건강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항상 파워풀과 파워리스가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어서 이것이 이렇게 움직이거나 변동이 없이 그대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 그건 썩은 사회예요. 그건 건강치 못한 사회입니다. 결국에는 무언가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사회 구조가 그렇다. 그래서 개선의 여지가 없다. 변화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힘이 파워 자체의 움직임, 무브먼트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그런 사회.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상위나 하위의 어떤 계층적인 어떤 벽이라든가 그런 막이 없어지는 그렇게 오르고 내리기가 쉬운 그런 구조가 조금 더 건강한 구조고 그리고 사회적 희생양은
이런 구조에서는 희생양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된다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딱 잡아서 넣고 가는 것,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 구조나 이 상태를 계속 진행하게, 이 상태가 고착되어서 계속 움직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퍼뜨리는 말이 이런 사회 구조의 상에서의 문제는 인간 사회가 없어지는 한 존재할 수밖에 없고, 개선할 수 없다, 바뀔 수 없다라는 식의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한테 주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밑에 있으면 밑에 있는 대로 알아서 살아라. 건방지게 넘어올 생각하지 마라. 위로 올라올 생각하지 마라. 이런 식의 어떤 암묵적인 세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회 현상 중에 이제 희생양에 대해서 잠깐 그 한 일부분을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를 한번 말씀드릴까 하는데,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아이가 이제 부모한테 학대되다 이제 죽은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 꼭 예전에는 꼭 그런 결론이 났어요. 그 이웃들을, 어린아이 하나를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우리 이웃의 책임이요, 사회의 책임이다. 여러분, 이거 헛소리입니다. 왜? 사회의 책임? 결국에는 무슨 뜻이에요? 너도 책임 있고 나도 책임 있으니까, 다 책임 있으니까 그냥 덮으자. 실제적으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사회의 책임이다. 그러면 뭐 사회법이 바뀝니까? 아니면 사회에 새로 법을 만든다 이런다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그 법을 제정해서 법을 만드는 것만으로 완전할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심리학적인 어떤 연구 결과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예로 한번 드려볼게요.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두들겨 맞고 있어요. 한 사람에게. 뭐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경우도 있고, 뭐 반대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남자가 남자를 때리는 경우도 있는데 굉장히 심하게 때립니다. 근데 이 남자가 때리는 사람이 등치가 커요. 그리고 힘도 센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험악해서 함부로 맞는 사람을 도와주다가는 나한테도 불똥이 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열댓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구 하나도 이 사람을 나서서 말리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책임의 분산이에요. 분산된 책임의 이야기인데, 이거 실제로 있었던 예입니다. 한국의 예는 아니지만, 나 혼자가 있을 때 누군가 위기 상황에 처한 것을 보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을 도와야 될 모든 책임을 다 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좋든 싫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주변에 여러 사람이 더 있으면 그 책임이 분산되어서 오히려 반대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움직이질 않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쳐다보게 되는 겁니다. 예, 결국엔 다수의 책임, 이러한 얘기는 내가 해야 할 행동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죄책감을 여러 사람이 다수가 나눠지게 됨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죄의식에서 내가 도울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에서 나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어떤 수작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서 대부분의 사회의 책임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한두 사람의 비난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것,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아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 지경까지 사태가 이르렀다라는 것에 대한 책임을 혼자 지지 않고 나눠지기 위해서 사회의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결국에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같은 죄의식인데요, 반대적인 움직임이 있어요. 어떤 거냐? 아까와 같은 경우에서 열댓 명이 모였을 때 한 사람이 나섭니다. 두 사람이 나섭니다. 세 사람이 나섭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반대의 경우가 돼요. 어떤 경우냐?
다 나서서 그 사람을 뜯어 말리고 도와주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뒤에 남아있게 되면 나는 뭐가 돼요? 나는 다시 뭐가 됩니까? 다시 죄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죄책감을. 다른 사람들 다 돕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죄책감을 갖게 되죠. 이번엔 같은 죄책감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내가 그 사람들과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같이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기, 죄의식을 나누기 위한 다수의 책임에 대한 동기이지만 그 동기의 방향이 이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저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그냥 방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사회가 가진 것이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 어떤 그 동기가 죄의식이 됐던 아니면 그 동기가 참 이웃을 돕기 위한 선한 것이 됐던 여러분 죄의식은 생각보다 우리 사회에서 많이 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더 일단 작용하고 있는 이상은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우리가 좀 더 생각하고 그렇게 움직이고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이제 여기까지 스케이프고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우리 사회에 있는 차별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민에 관해서 저도 이민자였고 그리고 주변에 거의 한국 분들은 다들 이민자니까 이민 생활 그리고 이민의 어떤 미국 사회 이민 문제 아니면 한국 사회 이민 문제도 뭐 정확하거나 자세하지는 않지만 조금 다뤄볼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얼반 민스트리 채널이었습니다.